안녕하십니까. 데이터 기반 예측 과목을 강의할 최종두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본 과목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데이터 기반 예측이란 어떤 과목인지를 초반부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다음 본격적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본 과목의 이제 개요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과목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막다뜨릴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다양한 데이터, 즉 우리가 자료라고 하죠. 그러한 것들을 경영자가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현실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학습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본 과목에서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어느 쪽에다가 이제 본 과목을 이제 초점을 맞추냐면 비즈니스적인 그 측면에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할 수 있는 분석 기법들과 결과 활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본 과목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그 분석 기법들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비즈니스 쪽에 제가 예제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접목시키고 싶은 다른 분야 그런 쪽에서 또 한번 응용을 하셔가지고 학습을 하시면은 좀 더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계량적이며 수리적인 분석 방법들을 토대로 학습하기 때문에 경영자의 예측에 객관성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기반 예측이라는 것은 과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사용을 해서 그것을 모델을 통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을 한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잘하고 그 결과 해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실에 얼마만큼 잘 응용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것이 본 과목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무래도 수업 자체가 계량적이고 데이터를 이용한 어떤 분석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잘 학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러한 능력을 겸비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일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하는 관계에서 비즈니스 상에서의 어떤 예측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또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본 과목에서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함께 할 그러한 구성 요소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진행 및 이제 평가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하게 되냐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각 주차별 강의 내용에 대한 콘텐츠 수강을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한 관련 학습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 학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일반적으로 수업을 많이 들으셨던 분이나 아니면 오늘 처음 접하신 분들은 오늘 이제 1주차 강의를 한번 쭉 들으시면서 이런 식으로 강의가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강의 시간에 학습한 이론이라든가 예시, 우리가 이제 보통 예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많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응용한 과제물, 뭐 리포트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제출 기한 내에 학교 그 사이트에다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토론실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관련 주제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토론 참여해서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이제 댓글로서 다루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셨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의견도 또 밑에다가 또 각자의 견해를 또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토론실이 물론 이제 담당 교수님의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피력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학생이 또 그 학생에 대해서 또 본인의 의견도 내도 되는 그런 어떤 쌍방향적인 그런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참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를 이제 본 학기를 통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는 날짜와 시간이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공지가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지를 사전에 공지사항이나 그런 걸 통해서 안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발표와 그 다음에 이제 담당 교수의 어떤 그
부분적으로 강의가 필요한 경우는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어떤 그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의 그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그때는 어떤 종합적인 의견이라든가 뭐 논의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또 이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 과목은 강의 진행이 되고, 평가는 지금과 같은 이러한 기본적인 항목들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과목의 강의 구성은 크게 데이터와 통계라고 하는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주제는 평활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계열 데이터의 조분적인 어떤 그런 분석 기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계 분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와 통계에서는 데이터란 과연 무엇이고, 그 다음에 예측이란 건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개념적인 어떤 접근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데이터 통계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중평균이라고 하는 통계에서 분석 기법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 비즈니스 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와 분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분산도라고 하는 어떤 개념에서 나온 어떤 기본적인 통계 그 값들이에요. 그래서 표준 편차와 분산을 우리가 어떻게 도출하고, 또 그러한 도출한 값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비즈니스 상에 응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어떻게 비즈니스라든가 기타 분야에 어떻게 적절하게 응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예제 문제들을 통해서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평활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본 강의가 기본적으로 시계열 자료를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시계열 자료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평활법과 이제 회계 분석을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평활법에는 우리가 이동평균법이라든가 지수평활법이라든가 분할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분석은 또 마찬가지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 단일 회계 분석이라든가 다중 회계 분석, 또 우리가 다중 회계 분석 중에서도 뭐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어떤 관련성, 그 다음에 독립 변수와 독립 변수 사이의 어떤 관련성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더미 변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더미 변수라는 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회계 분석상에서 또 이용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 과목은 데이터와 통계라 하는 기본적인 내용에 시작을 해서 시계열 자료의 첫 번째 평활법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회계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이런 이제 시간이 구성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제 그 어떤 수업의 기본적인 이제 구성이라든가 어떤 뭐 평가 방법이라든가 어떤 본 과목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필요성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여기서 얘기했던 이 강의 구성에서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 학기 한 학기를 통해서 다 이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 과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론은 뭐 굳이 암기를 안 하셔도 우리가 뭐 프린트물이라든가 강의를 있죠.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궁금할 때 다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론을 통해서 예제 문제를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제 어떻게 현실에 응용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려요. 예제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어떻게 사용 방법도 가르쳐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대로 그냥 알고만 계시는 게 아니고, 그 예제 문제를 현장에 맞는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신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기관에 뭐 근무하시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든지 여러 가지 어떤 뭐 회사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속해 있는, 본인이 속해 있는 그러한 주변 환경의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셔가지고 강의 시간에 공부한 어떤 그러한 분석 기법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결과를 도출해보는 실사구시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 공부한 이론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한번 노력들을 많이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권하고 싶어요.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어떤 뭐랄까요,
교육이 되는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강의 매주 할 때마다 차근차근히 잘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본격적인 한번 수업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 학습 목표는 데이터 기반 예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큰 주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예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측과 관련된 다양한 분석 방법을 또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데이터라는 것과 예측이라는 것이 이제 결합돼서 뭔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뭐 속성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상식적인 어떤 의견들을 잘 들으셔가지고 이제 아신다 생각을 해서 우선 예측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예측과 관련돼서 어떤 분석 방법들이 있는지를 마음속에 잘 새겨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그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오늘 구체적인 키워드가 되겠죠. 소주제예요. 예측의 개념과 예측의 분석 기법과 예측과 경영 과학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학습 목차를 통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의 어떤 그 집중을 위해서 그 강의 안을 띄워놓고 한번 수업을 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부터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예측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의 개념에서는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측과 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서로의 연관성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우선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에 앞서서 예측의 본연적인 의미를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측이란 이렇게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할 수 있겠죠. 향후 발생할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예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진단 분석함으로써 과거의 경향과 변화 형태, 정기적인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자료들의 총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료들의 어떤 모임이에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자료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인데, 이 자료에는 뭐가 있습니까? 과거의 정보를 현재 상황과 미래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가상을 구체화할 수 있겠죠. 이 데이터 안에 뭡니까? 과거라는 어떤 수치적인 개념이 숫자로서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는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아니면 어떤 인문사회적인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속성에 따라서 정보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정보의 속성을 내포한 것이 또한 데이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정보를 잘 파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것을 토대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가상으로서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장점들이 있겠죠. 자, 또한 자료들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도 중요해요. 근데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또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확대해 가야겠습니까? 해당 자료를 가공하여 정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측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적절히 수집을 하고 이것을 수집, 가공, 분석할 것인가를 잘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 수업에서는 이제 수치 자료를 이제 많이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 자료, 즉 데이터를 경영자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로 전환하기 위한 가공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바로 통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일반적인 자료를 의미하는 그런 자료와 그것이 정보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것이 통계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가공된 자료와 정보를 기반으로 계량 모형을 통하여 분석하고 통계적 속성을 반영하여 최종 예측 모형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수집을 했어요. 그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가공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정보를 우리가 또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겠죠. 그 정보가 모형이라고 하는, 그죠? 아니면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툴을 만나서 뭔가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뭡니까? 아웃풋이 나오겠죠. 즉 뭡니까? 결과라는 것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바로 이 데이터라는 것은 옛 모형을 적용을 해서 아웃풋이 나오니까 최종적으로 뭐냐면 예측 모형이 개발되는 이러한 과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와 예측이 어우러지는 관계에서 통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부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정확한 예측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비즈니스 상에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기업에 설비 증설을 해야 돼요. 근데 설비 증설을 정확히 예측해서 잘 적정한 규모를 했어요. 그럼 그러한 설비 증설을 통해서는 뭡니까? 매출 신장이 나타나겠죠. 그럼 매출 신장은 결국 뭐예요? 기업의 이익을 동반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부정확한 예측은 어떻게 되겠어요? 설비에 대한 잘못된 어떤 예측을 통해서 과다하게 설비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뭐 금융비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다 설비 투자를 하다 보면은 뭐 대출도 하게 되고 뭐 부채에 대한 부담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기계를 빌려 쓴다든가 하는 이런 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그 리스크라든가 그런 관련 금융비용, 뭐 이자라든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부담이 커지니까 결국 뭐예요? 기업에 치명적인 실패를 제공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예측이라는 것은 그만큼 비즈니스상에서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래서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측의 개념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정성적인 기법이 있고 정량적인 기법이 있어요. 자, 정성적인 기법이란 것은 우리가 보통 델파이 조사라고 하는 이런 분석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인 기법이란 것은 시계열 분석 등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임 시리즈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런 이제 분석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정성적인 기법을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성적 기법이란 이런 거예요. 전문가나 소비자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미래의 의사결정 방향을 예측하는 여론조사 방법을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성적 기법에는 델파이 조사라는 것과 시장 조사가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시장 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마켓 서비스라고 많이 서베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죠? 마켓 서베이는 뭐예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배포를 한다든가 아니면 설문지로서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어떤 그 답을 얻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이 시장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좀 더 이제 발전된 것은 이제 델파이 조사라고 하고 이제 전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델파이 조사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즉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반하여 설문조사를 한 후에 미래에 필요한 제품이나 기술에 관한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바로 이 델파이 조사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1-1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성적인 기법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생 기업이 최근 5년간 놀라운 경영 성과를 보이고 있다. 경영자는 미래에 대한 준비로 향후 어떤 종류의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예측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에 빠질 수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예제의 첫 번째 화두예요. 자,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델파이 기법을 이용을 해서 보는 거예요. 즉 정성적 분석 기법으로서 접근하는 겁니다. 설문지를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싶은 과제가 이거예요. 10년 후에 필요한 제품이나 기술은 무엇인가? 자, 우리 기업에서, 우리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생길 수 있죠. 자, 그럴 때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분야나 어떤 그런 그 산업에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의 전문가를 먼저 선정을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게 한 20명 내외 정도를 하는데 뭐 여건에 따라서 10명에서 뭐 40명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뭐 대중이 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한 20명 내외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게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1차 의견을 설문지를 통해 배포를 해서 그걸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아이디어나 대안 같은 거를 수렴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앞서 1차 전문가들이 낸 의견을 이제는 정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제품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술이라는 것, 그 어떤 테크놀로지, 그죠? 그 두 가지의 어떤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문항이 한 30개 됐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 뭐 20개나 20개로 20개 정도 줄일 수 있겠죠. 정리가 된 거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재보해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에게 1차 의견의 새로운 아이디어 및 대안을 반영한 설문지를 다시 한번 배포하고 또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설문지를 바탕으로 다시 2차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빈도수, 제품과 기술에 대해서 빈도수와 중요도에 따라서 재정리를 해요. 이런 과정을 예를 들어서 뭐 3차, 4차 우리가 원하는 만큼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겠죠. 자, 그러다가 3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각 제품에 대해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뭔가 이제 결정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족이 되면 이제 중요도의 순위를 결정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각 전문가들이 매긴 중요도를 분석을 해서 다시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1순위에서부터 뭐 3순위까지 결정해서 대안별로 그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성적 분석 기법에서 델파이 기법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까지 했는데도 의견이 도출되지 않는다. 그러면 뭡니까? 대안 도출까지 계속 반복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성적 분석 기법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제 순서 결정이 되면 마지막에는 최종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각 제품에 대한 중요도 순위를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는, 이제 실천하는 이런 단계를 이제 걸치는 그런 이제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본 수업은 저희들이 이 정성적 기법보다는 어디에 위주로 하냐면 정량적 기법에 맞춰서 수업이 이루어져요. 정성적인 것은 정성적만 해도 어떤 하나의 과목을 할 만큼 양이 되게 방대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하나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량적인 방법을 본 과목에서는 한 학기 동안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적인 여러분들 아예 모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델파이 기법을 대표적으로 해서 이런 성격이다라고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량적 기법을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시계열 자료, 즉 타임 시리즈를 이용하는 분석이라고 소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평활법과 회귀 분석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우선 평활법은 뭐냐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동과 추세를 조사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동평균법이라는 것과 지수평활법이라는 것과 분할법이 예측에 보통 많이 이용이 됩니다. 데이터 기반한 것 예측에 사용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시계열 자료를 이용을 해서 추세식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측에 활용하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단일 회귀 분석과 다중 회귀 분석이 대표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본 이제 과목에서는 이 평활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제 본 강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비어서 평활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스무스하게 만드는 어떤 평탄하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이제 평활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과정인데 이런 것을 이제 주로 강의 초반부에 하고요. 그다음에 강의 후반부에는 회귀 분석을 공부하는 그러한 절차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량적 기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평활법 내에 이동평균법과 지수평활법과 변할법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자, 여기에서
요 세 가지 방법은 뭘 이제 하기 위해 사용하냐면 이런 거예요. 시계열 자료에 예측할 수 없는 상승과 하강을 번갈아 하는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기법이에요. 자, 평활법이 뭐냐면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계열 자료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어떤 경우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막 들쭉날쭉 상승과 하강을 되게 어떤 선이 기준선이 있다면 많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상승과 하강이 너무 심하게 되면 이게 불안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제 연속적인 이제 데이터잖아요, 그죠? 연속적인 어떤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연속적인 데이터를 이런 관측들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자료들을 평활, 스무스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들쭉날쭉한 자료를 어떤 그 평균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평균을 우리가 도출하면 이런 추세로 가는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구나,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겠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평활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스무스하게 한다는 것 의미를 우리가 한국말로 표시하면 평활이다요. 그래서 평활법이 되는 거예요. 이 평활법에 바로 이동평균화법도 있고 지수평활법이라는 것도 있고 분할법이라도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평활법에서 먼저 이동평균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자료의 평균을 구하여 다음 기간의 예측치로 이용하는 기법을 우리가 이동평균법이라고 해요. 앞으로 본 강의를 쭉 강의를 하면서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분할법을 하나하나 좀 더 세부적으로 학습을 또 할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개념적인 한번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수평활법이라는 것은 자료를 이용해 예측을 할 경우 현 시점에 가까울수록 비중을 어떻게 해요? 크게 두고 과거로 갈수록 그 비중을 감소시켜 예측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지수평활 계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지수평활 계수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활법의 마지막에 이제 분할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할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계열 자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추세라는 것이 있고 순환 변동이라는 것이 있고 계절 변동이라는 것이 있고 불규칙 변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네 가지의 대표적인 속성이 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을 각각 분할해서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시계열 자료는 뭐예요? 시계열 자료, 즉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1월 달에서부터 12월 달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간으로 하면 1주에서부터 52주,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30년 이 여러 가지 어떤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추세라든가 순환 변동이라든가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 거고 불규칙 변동, 어떤 외부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도 뭔가 나타날 거고 여러 가지 어떤 속성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속성들을 그죠?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다양한 속성들을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앞으로 또 수업이 이어질 거라는 것을 미리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